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에 따른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기대감을 안고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 시작부터 좀 떨어지더니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일모직이 일단 통합 삼성물산 출범 첫날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엿새 만의 약세인데요. 오늘 오전에 9시경에 제일모직은 전날보다 4%가량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 초반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 주문 창구인 BNP, 모건스탠리 등을 통해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DSK 등을 통해서 매수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 중에 확인해 봤을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제일모직은 주가가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지난 26일 이후 전날까지 2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에 이제 15일부터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상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물산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조정 시 매수를 드리겠는데요. 몇 개월간 진통을 겪긴 했지만 제일모직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출범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삼성물산은 2020년 매출 60조, 세전 이익이 4조 원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을 대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 그룹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한 대로 순항할 경우에 주당 4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인데요. 매수 가격은 16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20만 원, 중장기로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일모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6만 5천 원일 때 좀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공사 수주 소식을 밝혔고요. 8월 저점 대비했을 때 20%가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앞서서 조선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들을 보여주셨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선 어떠한 의견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1665억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일 오전이죠. 9시쯤에 제가 이제 주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전날보다 5%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유럽 소재 선사와 1665억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2척, 그리고 액화에틸렌가스 운반선 1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금은 매출액 대비 4.2% 규모,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 속에서 나온 수주여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극심한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주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을 추천하면서 주가가 빠져서 업사이드로, 그러니까 위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2배 이상 생겼고 실적 회복은 하반기 개선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억 달러로 극도로 부진했던 수주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어제 그렇게 리포트 나오고 나서 바로 저녁 때 공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은 커진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최근 역사상 최저점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최근에는 유지해 왔었는데 단기 상승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하반기부터는 이어질 실적 개선 기대감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5만 2천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다면 5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8만 원대까지는 목표를 가져가실 수 있고 4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처럼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그 회복을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대리님께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육아용품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 육아용품주들이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아용품 종목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가방 컴퍼니가 최고 19%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아용품 산업의 전반에 긍정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등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아용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기준금리와 지급준 비율을 동시에 인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고,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조정장에서 유아용품 관련 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산하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 신생아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경기 부양책이 이처럼 실시가 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의견은 투자 의견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가방 컴퍼니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로 테마 성격이 짙은 투자 종목이었다면, 최근에는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기관 수급이 이어지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시각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소비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야말로 큰 성장 동력이 아닐 수 없는데,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형성돼 있는 매물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50%가량 오른 데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도 함께 출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11,000원까지 혹시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매수를 하되, 단기로는 14,000원 목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질문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중국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종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표면적으로는 커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8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지금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크게 흔드는 것은 중국 시장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사실 약간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봐서 조금은 꺼려져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상반기와는 다르게 좀 코스닥 업종 쪽보다는 약간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면 오늘 설명드렸던 현대미포조선의 그런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제일모직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 스토리를 좀 그려나가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그런 주식들까지 포함해서 특정하게 산업을 규정짓기보다는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실적 개선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불안한 장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이 탄탄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실적과 함께 또 앞으로의 전망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대 투자 뉴스는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들과 함께 그에 따른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국 지표와 삼성물산을 중점적으로 얘기 드렸는데요. 이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 대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팎으로 참 불확실성이 큰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이슈엔 현장에서 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일도 아주 다양한 경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